안녕하세요. 부자이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은이는 로스 클라크, 옮긴이는 이정미,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초판 1세 발행하였고요. 지은이 로스 클라크님은 영국의 시사주간지 등에 글을 기고하시는 기자입니다. 현금 없는 주차장. 케임브리지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작은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곳에 15분간 주차하기 위한 요금 결제를 과연 15분 안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주차요금 단말기를 사용하던 몇 주 전만 해도 아주 손쉽게 결제할 수 있었다. 그때는 단말기에 동전 몇 개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주차권이 나왔고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주차 단속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앞유리에 주차권을 꽂아두기만 하면 되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왔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이 주차요금 단말기에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위에 링고로만 결제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링고란 현금 없이 주차요금을 결제해주는 모바일 앱으로 이 안내문은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이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다행히 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배터리도 거의 완충된 상태였다. 길어봤자 하루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휴대전화 배터리로는 보기 드문 경우였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소도시 곳곳에서는 불안정하기 일수인 수신 감도도 여기서는 웬일인지 양호했다. 휴대전화에 잡히는 와이파이가 없으니 광대역 신호가 잘 잡혀야 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사용한 와이파이 알림창이 휴대전화에 계속 뜨는 걸 보면 와이파이 범위를 벗어난 지금까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오류인 듯 했다. 나는 결국 그 엉뚱한 와이파이 신호를 삭제한 뒤 링고 앱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비틀즈의 드러머인 링고스타의 생애와 작품이 가장 먼저 검색되었다. 링고스타가 부른 노란 잠수함 관련 페이지 목록을 따라 한참 내려가서야 링고 주차 앱이 눈에 띄었다. 결제하려면 멀었지만 다행인 건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했다. 터치 스크린의 작고 불편한 자판으로 내 휴대전화 번호를 2번 연속 입력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키 4개를 두드리면 2개꼴로 오타가 난다. 스마트폰 자판에 딱 맞는 손가락 크기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할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또 2번 연속 입력해야 하고 이어서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도 필요하다. 대체 트위터와 주차요금 결제 앱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2번 연속으로 입력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했다. 나는 주변에 주차 단속원이 없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새 비밀번호를 생각해내야 했다. 기껏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입력했더니 정해진 글자 수에 맞지 않는 비밀번호라고 해서 결국 다른 비밀번호를 다시 생각해내야 했다. 안 그래도 기억할 게 많아 복잡한 머릿속에 비밀번호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이어서 내 자동차의 등록번호, 색상, 상표를 선택해 입력해야 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상표 목록을 쭉 살펴봤다. 버스너, 조엣, 길베른이라 불리는 자동차가 정말 있을까? 자동차 이름이라기보다는 판타지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작가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의 지하 세계에나 나올 법한 등장인물들의 이름 같다. 이제 10분이 지났다. 이번에는 허용된 주차 시간에 임박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받겠냐고 물었다. 또 내 이메일 주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공유하겠냐고 물었다. 그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보안용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을 입력했다. 이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차례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결국 입력하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이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차된 한 차량의 주인이 내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빼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사람이 아니란 걸 어떻게 장담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신용카드 번호는 입력할 수 없다. 나는 14분 내내 애꿎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주차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케임브리지 교외로 차를 몰았다. 주차요금을 결제하는데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현금 결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케임브리지 시의회는 몇 주 전 주차요금 단말기 안에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운전자들이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프랑스에서 직불카드 결제에 필요한 부품들이 도착하면 그때 설치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링고 앱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데 겨우 성공한 사람들은 앱에서 계속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며 불평하고 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90펜스였던 30분간 주차요금이 결국 1.5파운드로 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짜증나는 것은 이런 성가신 일들이 모두 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댄다는 점이다. 링고 웹사이트에는 이제 추위에 떨며 동전을 만지작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앱을 설치하고 현금 없이 주차요금을 결제하세요. 라고 적혀 있다. 링고의 제품 개발 부서 직원들이 정말 앱을 사용할 때보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낼 때 손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아주 특이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다. 최근 현금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해머스미스 플럼 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주머니 속 동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본 구의회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쇼핑객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멀쩡한 기계를 무작정 뜯어내지 말고 우리에게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현금 없는 사회가 머지않았고 그때가 되면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가? 보아하니 많은 사람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듯하다. ING 은행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현금 없는 사회를 선택하겠다는 설문 항목에 유럽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34%가 동의했다.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 지불회사, 그 밖에 다른 여러 사업체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이 현금 없는 세상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ING 은행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78%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한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힐 만큼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의욕이 넘쳤다. 그 78%에 나는 속하지 않으리라. 현금이 유통되지 않는 세상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정부와 대기업이 현금의 완전 폐지가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처럼 비춰지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현금 사용을 서서히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현금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다가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현금 결제가 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씨름하는 일처럼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결국 기득권 세력이
우리 삶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라는 끔찍한 문제로 진화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막대한 권력을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현금을 당연시한다. 현금이 어디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든 말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현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하룻밤 사이에 주머니 속 지폐와 동전이 모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나 쇠 조각이 되어버렸다면 어떨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영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의 본질을 밝혀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을 비교적 무난한 환경인 케임브리지의 한 주차장에서, 더군다나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에서 맞닥뜨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인도 북부에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 한 마을에서는 그러한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곳의 수많은 빈곤 가정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음식, 연료, 그 밖에 다른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는 신세였다. 현금 없는 사회. 오전 8시에 문을 열기로 한 은행들은 정오가 되도록 굳게 닫혀 있었고,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뭄바이 거리 일대에 굽이굽이 줄지어 서 있었다. 뭄바이 시내의 한 병원에서는 목수인 샤르마가 갓 태어난 아들의 진료비를 납부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루피 지폐를 받지 않았고 치료를 기다리던 아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인도의 소도시인 타라퍼에서는 일꾼들에게 줄 임금 마련이 절실했던 47살의 농장주 셰이크가 하루아침에 사용이 금지된 지폐를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다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인도의 주식시장은 6%나 폭락했고 현금 지불 능력이 마비되자 상점, 카페, 택시회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2016년 11월 8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법정 화폐에서 즉시 제외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몇 시간 뒤였다. 사용이 금지된 국권 지폐 2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31일까지 은행을 방문해 예금하거나 신규 발행된 신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4,000루피 한도 내에서는 서식 몇 장만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지폐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교환하려면 현금의 출처와 탈세 혐의 등을 조사당국에 신고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알뜰하게 모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인도의 폐화 정책은 1946년 당시 인도가 전쟁 중에 암시장에서 형성된 검은 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를 그대로 재현한 정책이다. 2016년 모디 총리가 단행한 이 화폐 정책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10년 세계은행은 인도의 암시장이 국제경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 정부가 세입에 큰 타격을 받고 합법적인 사업체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모디 총리는 고액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탈세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가진 뭉칫돈을 어떤 형태의 재산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유통이 금지된 국권의 20%가 결국 은행에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권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세무당국의 조사가 두려워 신권으로 교환할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예측이었다. 이론상으로는 계산하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재산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이 인도의 화폐 개혁에 찬성했다. 폐화 조치를 전격 발표한 날, 제너럴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인도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화폐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도 정부는 2016년 연말에 정산한 소득세 세입이 2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잠재 고객들의 현금 지불 수단이 사라져 매춘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폐화 조치로 빚어진 문제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는 와중에도 정부가 범죄자들의 막대한 재산을 몰수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지폐 교환 마감일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국권은 3%에 불과했다. 범죄자의 대규모 재산 몰수는 없었다. 범죄자들이 회수되지 않은 3%의 국권을 전부 쥐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주지에서 은행이 너무 멀어 제때 교환하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이 회수되지 않은 국권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인도 정부가 사실상 평범한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화폐 개혁의 모든 조치가 범죄자들이 보유한 대량의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범죄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세무당국은 전체 불법 재산 중 현금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미리 파악하고도 불법 재산의 최대 5%를 현금이나 장신구가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어째서 현금과 장신구를 한데 묶어 발표했을까? 나머지 95%의 불법 재산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과 다를 바 없는 부동산, 자동차, 사치품, 은행 계좌가 차지했다. 지저분한 지폐는 이제 박물관에나 어울린다는 말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 미래는 신용카드나 수신기에 갖다 대면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결제되는 스마트폰, 손목 밴드형 기기, 착용이 가능한 전자태그 기기 등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상을 인류의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피부 속에 마이크로 칩 형태의 전자지갑을 이식하기도 한다. 2017년 스웨덴 국영철도 SJ는 손에 이식한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승차권을 받기 시작했다. SJ의 전자승차 시스템은 2천여 명에 달하는 스웨덴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안 출입문을 열고 음식물을 구입할 수단으로 칩을 이식한 덕분에 시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과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전자결제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지불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선전원의 말을 빌려 현금 없는 생태계가 환경에도 좋다고 말한다. 모두 미심쩍은 주장들이다. 우리를 현금 없는 사회로 몰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힘 있는 이익단체들이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 힘이 있는 이익단체의 일부가 바로 전 세계 정부들이다. 인도 정부만 현금 사용을 중단하도록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2013년 스웨덴 중앙은행은 고액권인 1000크로나 지폐를 폐지했다. 스웨덴의 시중 은행 지점 대부분이 더 이상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또 상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가게들은 현금 없는 구역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전자카드 결제 단말기로 헌금을 받는다. 심지어 길거리 잡지를 파는 노숙자들까지 모바일 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현금 없는 사회로 몰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현금이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현금 없는 사회 그 뒤에 숨은 정부와 기업의 음모가 담겨져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현금 없는 사회로 몰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힘 있는 이익단체들이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 힘 있는 이익단체들은 바로 정부와 기업들이다.